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영화 전체의 90% 이상의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만큼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방대한 양의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블이 직접 공개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의 캡틴 아메리카와 2012년의 캡틴 아메리카의 싸움입니다. 우선 두 캡틴이 만나고 방패를 맞닥뜨리는 장면인데요. 이때 양쪽에서 달려오는 인물들 중 2023년의 캡틴은 스턴트맨을 촬영한 뒤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만 합성한 것이고 2012년의 뉴욕 캡틴이 크리스 에반스 본인이었습니다. 이 장면의 놀라운 요소들은 이들이 서로에게 달려가는 발판 부분만 실제 세트이고 방패도, 배경도, 방패끼리 맞닥뜨렸을 때의 각종 효과, 그리고 2012년에 뉴욕 캡틴이 쓰고 있는 헬멧까지도 컴퓨터 그래픽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날 촬영이 끝날 때까지도 제작자들은 관객들이 두 명의 캡틴을 분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When we started testing the movie, people were losing track of which cap was which. So 그렇게 시작된 두 명의 캡틴을 차별화하는 고민은 컴퓨터 그래픽 제작사 롤라라는 회사의 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없는 헬멧을 씌우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두 명의 캡틴 아메리카가 뒤엉켜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크리스 에반스가 앞에서 목졸림을 당할 때와 뒤에서 목조름을 할 때를 나눠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각각 총 3개의 카메라로 3개의 앵글에서 촬영한 뒤 가장 잘 촬영된 영상들을 선택해서 뒤쪽의 캡틴 아메리카에게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이 스턴트맨의 얼굴보다 작았다는 것인데요. 결국 촬영본의 스턴트맨의 얼굴을 컴퓨터 기술로 꾸긴 다음에 그 위에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을 덮어 씌우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두 사람의 싸움이 벌어지는 스타크타워 내부도 제작자들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우선 캡틴과 캡틴이 싸우는 모든 장면은 촬영 각도에 따라서 실제 세트와 스턴트맨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인물과 배경이 100% 컴퓨터 그래픽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건은 실제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 영상이 어색함이 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두 캡틴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은 실제 촬영,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 다시 계단을 부닥치며 떨어지는 것은 실제 촬영이었습니다. 불과 7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자연스럽고 아파 보이는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건물, 스타크타워 내부의 의자나 책상들, 캐릭터, 빛 효과, 깨진 유리, 색감 조절 등 총 9개의 단계로 이뤄진 그래픽 효과가 적용된 장면으로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총 3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종 전투에서 타노스와 1대1로 싸우는 캡틴 아메리카 장면에도 작은 비하인드들이 있는데요. 우선 캡틴이 처음으로 타노스에게 멸니리를 던지고 나서 받는 장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카메라와 크리스 에반스의 모션만 사용해서 멸니리를 잡은 척을 하는 것이었고, 어벤져스 애셈블 당시에는 부서진 방패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으며 타노스에게 방패와 멸니리로 맹 공격을 퍼붓는 장면은 양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타노스 대역의 스턴트맨과 합을 맞춘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물론 장면에 따라서는 방패를 들고 멸니리 대신 막대기를 들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러모로 이런 환경에 몰입해서 액션을 펼친 크리스 에반스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헐크입니다. Have some eggs. I'm so confused.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 공개된 스마트 헐크의 첫 등장 장면인 식당에서 대화하는 장면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움이 관건이었다고 하는데요. I'm wearing shirts now. Yeah. 타노스를 연기한 조시 브롤린이 대부분의 경우 다른 배우들의 시선 처리를 위해 실제 타노스의 얼굴이 위치해 있는 막대기를 등에 달아놓는데 반해 마크 러팔로는 실제 대화가 이뤄지는 장면에서는 배우들의 편의를 위해 발판 등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가 되게 했습니다. 배우들을 위한 제작자들의 배려를 또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당연히 팬케이크마저도 나중에 CG로 덮어 씌울 예정이었지만 온전히 마크 러팔로의 연기를 위해 세트에 배치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이날 촬영에도 마크 러팔로의 안면 움직임이 녹화되었지만 대화 시의 표정과 움직임 등을 더욱 세세히 잡아내기 위해 따로 마련된 세트에서 재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헐크는 의도적으로 과거의 뉴욕 헐크보다 작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또다시 제작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과거의 헐크의 파일을 가져다 쓰지 않고 엔드게임을 위해
뉴욕 헐크도 다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저 완성된 뉴욕 헐크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마크 러팔로의 얼굴이 좀 더 드러나도록 변형시켰는데요. 키도 기존 헐크가 2m 40cm 정도인데 보다 12cm 정도 작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타노스입니다. 사실 타노스의 외형적인 부분은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기 약 반년 전에 완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제작사가 전담으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타노스라는 캐릭터의 조시 브롤린의 얼굴을 담기 위해 총 60개의 카메라와 조명으로 가득한 방에서 조시 브롤린의 얼굴과 표정에 따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타노스와 조시 브롤린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마블 쪽에서도 납득할 만한 기본 비주얼이 완성되자 이제는 실체에 가까워지도록 얼굴에 주름과 모공 등을 추가해서 실제 피부와 같은 질감을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60개의 카메라로 저장해둔 조시 브롤린의 안면 근육 데이터를 삽입해 조시 브롤린의 표정으로 움직이는 타노스의 얼굴이 완성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표정들은 타노스의 얼굴로 표현했을 때 강렬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데이터를 조정해서 더 강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노스의 얼굴이 완성되자 이제 디지털 도메인은 마블에게 타노스의 완성본의 초안을 전달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영상입니다. Now I got the information that I need and now I have to break your neck. It's just the way it is. I'm just a messenger.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타노스의 외형은 인피니티 워 개봉 반년 전에 이미 완성에 가까웠는데요. 이후 디지털 도메인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조시 브롤린이 연기를 할 때 감독들이 현장에서도 타노스를 느낄 수 있도록 특수 카메라를 모든 영화 촬영 카메라에 부착하고 타노스의 간략한 버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용된 모니터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 외의 것들인데요. 먼저 뚱르가 있습니다. We had a big sort of fat suit, which I think was sort of 60 or 70 pounds. 토르가 살쪄 보일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이 수트는 무려 30kg 정도 되는 무게에 통풍도 안 되어서 크리스 햄스워스가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It was the hottest I've ever been. 여기에 가발과 수염만 붙인 것이 아닌 얼굴도 더 펑퍼짐해 보이도록 입에 물고 있는 도구도 있었습니다. It was a different Thor. Hey, my name's Thor. 22 years old. Live on Asgard and I like sugar. 참고로 베렌나루도 나중에 수트 위에 붙였다고 합니다. Is he asleep? No, no. I'm pretty sure he's dead. 또 놀라운 것은 토니와 캡틴이 함께 1970년대 뉴저지에 위치한 군 부대에 들어갔을 때인데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거대한 부대는 실제 촬영 당시에는 화면 바로 앞에 건물과 사람들, 그리고 차량까지만 실제 촬영본이고 그 뒤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된 장면입니다. 한편 이제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수트형 아머를 입고 있는 모든 캐릭터들은 모션 캡처 수트를 항시 입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잘 아실 텐데요. 놀라운 점은 양자 터널용 수트의 경우에는 배우들이 모션 캡처 수트를 입지도 않았고 실제 양자 터널 수트를 입은 적도 없었습니다. 배우들마저도 본인들의 기본 수트 위에 양자 수트가 입혀졌다는 것을 개봉 후에나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촬영 당시만 해도 양자 수트의 디자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제작 비화는 캡틴 마블에게 스파이더맨이 건틀렛을 넘겨주는 장면인데요. Peter Parker. Hey, Peter Parker. You got something for me? 먼저 두 배우의 대화 장면은 따로 촬영한 뒤 편집으로 붙인 것이며 더 놀라운 것은 스파이더맨이 캡틴 마블에게 건틀렛을 넘기는 순간은 애초에 스파이더맨 배역의 톰 홀랜드가 아닌 스턴트맨이었습니다. 여기에 캡틴 마블의 수트는 촬영 후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그래픽으로 덮어 씌운 것이고 뒤쪽에 있는 발키리도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추가된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발키리가 포털을 통과해 처음 착륙할 때는 말 모형 위에 실제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벤져스 엔셈블 이후 바로 시작되는 전투는 실제 촬영 때에도 대부분의 배우들이 참석해 있었는데요. 반대로 타노스 쪽은 고작 6명의 스턴트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Again, just to kind of let it. He just came with 6. Yeah, Oh no.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원테이크로 보이는 이 장면에서 블랙팬서, 오코에, 슈리순으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는데 이 세 사람 모두 따로 촬영을 한 뒤에 합성을 한 것인데요. 그 후에 나오는 드렉스의 공격의 경우에는 대형 샌드백을 초록색으로 감싸서 올라타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는 ILM, 디지털 도메인, 프레임 스토어, 시네사이트, 로라 VFX 등
셀 수 없이 많은 팀과 인력이 투여되었습니다. 이들 중 시네사이트는 유튜브에 직접 자신들이 제작한 엔드게임의 컴퓨터 그래픽을 상세히 분석한 영상도 올려놓았는데요. 시네사이트는 영화에 삽입된 264개의 장면의 컴퓨터 그래픽을 맡은 팀으로 영화의 전체 비중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은 장면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160명의 그래픽 담당 기술자들이 8개월 동안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하 터널을 달려오는 아웃라이더들부터 나노건틀렛까지 완성한 시네사이트 팀을 비롯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래픽 제작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